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산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뭐 수학 시간에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연산을 위해 사용하는 기호를 저희 연산자라고 표현을 하죠. 영어로는 이제 operation이라고 부르는데 이 연산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데이터를 우리 수학 시간으로 비유해 보면 숫자가 있으면 숫자들을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곱할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어요. 그쵸? 이런 이 연산을 우리 프로그래밍에서도 똑같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래밍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떤 식으로 이제 연산이 이루어지냐면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잠깐 한번 실습을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 데이터를 더해서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을 했는데 이 외에도 다양한 이 연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술 연산자, 증감 연산자, 대입 연산자, 비교 연산자, 논리 연산자, 마지막으로 조건 연산자, 사막 연산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는 이 연산자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프로그램에서 연산자를 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실습들을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연산자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또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또 연산되는 방식,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정리를 해 두었으니까 이 구조를,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우선순위를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소가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소가로를 이용하게 되면 가장 먼저 연산을 한다.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연산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연산자는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까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술 연산자 기호 중에서 우리 플러스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데요.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더하는 연산을 기본적으로 하긴 하지만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습을 했던 것처럼 숫자와 문자열을 더하면 문자열로 자동으로 바뀐다. 자동 형변환이 일어나서 문자열로 바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혹은 문자열과 문자열을 더했을 때에도 문자열 데이터로 결과로 출력을 해주죠. 그래서 문자열을 연결하거나 문자열과 숫자를 더해서 문자열로 변환하는 이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습을 간단하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우리 VS 코드에서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실 건데 4차시 언더바 예제.html 이라고 정의해 주시고, 자, 느낌표 엔터, 스크립트 엔터 해주시고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 산술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각의 그 표현하는 기호로는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가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보통 수학에서 나누기 하면 나눗셈을 통해서 이제 목과 나머지를 함께 구하잖아요.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나누기 연산자와 나머지 연산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기호가 뭐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인지를 꼭 구분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변수를 두 개를 정의를 해볼게요. 자, num1과 num2를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를 이용해서 하나씩 연산을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num1 플러스 num2 num1 마이너스 num2 num1 곱하기 num2 그리고 로그 num1 나누기 num2 num1 나머지 num2 자, 이렇게 5개의 연산자를 모두 사용해서 한번 결과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주시고요. Open with Live Server 네, 열어주신 다음에 브라우저를 확인해서 개발자 도구 확인을 할게요. 네. 자,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 더하기 결과, 빼기 결과 잘 나왔고, 곱하기 결과 잘 나왔고요. 나누기 결과, 나머지 결과도 잘 나왔네요. 그쵸? 네. 그래서 산술연산자는 크게 어려움은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더하기에 대한 기능이 있죠. 더하기 연산의 또 다른 기능. 바로 문자열 연결이죠. 네. 자, 이 플러스 더하기 연산자는 숫자형 데이터끼리만 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자열끼리도 더할 수 있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서 변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str1에 hello라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str2에 world라고 하는 문자열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두 개의 문자열 데이터를 더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말이죠. hello world를 출력해 주세요. 그래서 로그 진행해 주시고 str1 플러스 str2 이렇게 플러스 기호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요구사항에 맞춰서 출력이 되죠. 자, 근데 이때 중간에 너무 딱 붙어 있네요. 그러면 중간에 문자열을 또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공백이 하나 들어갔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열 더하기 문자열을 더해서 하나의 문자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자열 연결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저희가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나누기 연산 있죠. 나눗셈, 나누기 연산. 자, 우리가 나누기 연산은 지금 저희가 딱 떨어지기 때문에 숫자 2로 나오고 있거든요. 자, num1을 num2로 나눴을 때, 즉 10을 5로 나누었을 때에는 2라고 하는 숫자가 바로 나오죠. 근데 이 나누기 연산의 결과는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실수 형태의 결과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로그 만들어 주시고 9를 2로 나눈다 라고 해볼게요. 9를 2로 나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네. 자, 확인을 해보면 4.5가 나오게 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이렇게 줄여서 네. 자, 9를 2로 나누었을 때 4.5라고 하는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실수 형태의 결과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를 연산했을 때 나누기 연산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 결과값을 또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숫자를 나누었을 때 이 결과가
아래에 새로 만들게요. 9 나누기 2는 이 결과가 4인가? 이렇게 이제 같은 제를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소수점 형태로 나와버리게 되면, 실수 형태로 나와버리게 되면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딱 맞추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소수점을 버리고 비교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이런 경우에는 소수점을 버려줘야죠. 그래서 저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자료형을 숫자형으로 변환하는 것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정수로 변환하는 기능인 parseInt가 있습니다. 그래서 parseInt는 꼭 문자열인 상태의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실수 형태의 데이터를 정수로 변환을 할 때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수를 정수로 변환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parseInt를 활용하는 법을 잘 생각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나누는 연산에 대한 방법도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이런 케이스도 있다. 그래서 꼭 활용을 하시고 하실 수 있도록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넘어가서 네, 자, 숫자형 데이터를 저장하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 315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 100의 자리 이하를 버린 결과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되냐? 300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300. 자, 이렇게 하려면 저희는 어떻게 연산자를 활용을 해야 될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숫자로 예시를 들었을 때 이 12라고 하는 숫자가 결국에는 이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버려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312라고 하는 숫자를 전체를 나눠서 숫자를 버린 다음에 300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오히려 반대로 이 숫자만 12라고 하는 숫자만을 구해서 본래 저장된 변수의 값과 뺄셈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감이 오실까요? 네. 자, 한번 어떻게 풀이를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실습 4차시 언더바 실습.html 파일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변수 하나 정의해 주시고 num이라는 변수에 제가 제시해드린 숫자 315를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5라고 하는 변수의 값을 이제 우리는 300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300.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콘솔 로그를 이용해서 한번 연산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10의 자리를 버릴 100의 자리 이하를 버릴 것이기 때문에 300에서 15를 버린 3이라고 하는 몫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몫을 구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315에서 5를 에서 몫을 구해보자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연산자를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이 나누기 연산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누기에서 몇으로 나누면 될까요? 자, 100을 나눠볼까요? 그래서 한번 오른쪽 클릭, Open with Live Server 해서 개발자 도구창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그러면 결과가 지금 3.15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원하는 게 이 315 중에서도 이 앞에 있는 3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이럴 때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죠? 바로 1, 5를 버린 3, 즉 정수를 변환을 하면 되는 거죠. 정수로. 그래서 우리는 parse int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10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300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곱하기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결과를 확인했을 때 3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 방금 저희가 실습한 것처럼 이 나누기 연산을 하면 결과가 이제 실수가 나오죠. 실수 형태가 나오게 되죠. 이 실수 형태를 정수 형태로 한번 변환을 한 거죠. 그리고 100을 곱하기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요. 자, 이게 제가 풀어드리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315에서 15를 구합니다. 자, 15를 구하려면 우리 어떤 연산자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네, 바로 뭐예요? 나머지를 구하는 퍼센트. 그쵸?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자고요. 위에 있었던 사용한 이 기호는 나누기를 연산하는 기호였죠. 자, 그러면 우리 나머지를 이용해서 연산 기호를 이용해서 나머지 값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콘솔 자, num %100. 자,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15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죠? 자, 이 결과를 저희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존 데이터에서 뺄셈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기존 데이터는 num이죠. 그래서 num 마이너스 num %100 나머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값을 뺄셈하겠다.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300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풀이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산을 하는 방법은 뭐 꼭 한 가지 방법에 딱 정의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풀이를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눠 드린 것은 이렇게 풀이를 할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또 풀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드린 것이었어요. 그래서 꼭 제가 이렇게 풀었다고 해서 이게 꼭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라고 접근을 해주시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값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변환을 해보죠. 어떻게 변환을 할 거냐면, 자, 이 코드는 전체 선택해서 추석 처리.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추석 처리 컨트롤 슬래시 해주시고 이번에는 입력받은 값으로 변환하는 걸 해보죠.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값을 입력받은 후 배그 자리 이하
버린 결과 출력하기. 자, 그러면 let 해주시고요. 똑같이 num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시는데, 자, 프롬프트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숫자 입력, 이렇게 할까요? 숫자를 입력해 주세요. 자, 저희가 이제 프롬프트는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입력받으면 무조건 문자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프롬프트를 소가루로 감싸주시고 parse int라고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안쪽에서 문자열로 입력을 받지만 이 parse int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넘버 타입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넘버라고 하는 num이라고 하는 변수에는 최종적으로 넘버 타입의 값이 저장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코드가 좀 길어지기는 하지만 이렇게 한 번에 변환해서 받아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코드가 좀 길어지는 게 좀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라고 하시면 먼저 프롬프트만 가지고 입력 받으시고 그 다음에 연산을 하실 때 parse int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서 변환을 바로 해주시고 콘솔 로그 만드셔서 num 나누기 100 곱하기 100을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셨을 때 결과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315를 입력하시고 엔터를 딱 누르시면 315가 나왔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먼저 나누었을 때 우리 결과가 3.15입니다. 근데 또 여기에 100을 그대로 곱해버리면 뭐예요? 다시 315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수점을 버려줘야 됩니다. 그쵸? 이 소수점 버려줘야 3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um을 100으로 나누는 연산식을 parse int 해주시게 되면은 다시 저장하시고 315 입력하셨을 때 300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숫자로 입력해 볼까요? 455 400이 나오고요. 아이고, 잠시만요. 다시 2 3 7 6 입력하시면 200이 나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입력을 받았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에 따라서 100의 자리 이하를 버리는 결과를 출력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연산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연산자. 그래서 특정 작업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거죠. 결국에 우리가 어떤 숫자들이 2개 이상이 있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이 2개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뭐 연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하는 것을 할 것인지, 뺄셈을 할 것인지, 비교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연산자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가장 첫 번째 기본적인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나머지를 구하는 연산 기호를 살펴봤고요. 여기에서 우리 나누기에 대한 연산 결과로는 parse int를 통해서 실수 데이터를 정수로 실수 데이터를 정수로 변환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케이스들이 분명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변환해서 써야 되는 경우는 이제 비교를 해야 될 때, 이 값이 맞는지, 를 딱 떨어지는 숫자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 좀 parse int를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더하기 연산자 같은 경우에는 2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했어요. 숫자와 숫자를 더하면 숫자끼리 연산을 해서 더한 실제 결과가 나오기는 하는데 문자열과 더하게 되면
문자열들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결과를 출력할 때 아니면 혹은 다른 자료형과 더해서 같이 그 데이터와 문자열을 융합해서 보여줘야 될 때 사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증감 연산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